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일 화요일 밤 9시 36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이제 좀 상승 마감을 했죠. 물론 장중에 3% 정도 올랐다가 밀렸어요. 그렇지만 밀린 것보다도 이건 상승했다라고 보는 게 이거는 훨씬 더 당연히 메인이죠. 그죠? 오늘은 오른 거예요. 오늘은 어쨌든 상승 마감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선물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선물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이쪽 라인에 쭈루시 봉들이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저항이에요. 이제 한번 밀렸었으니까 저항인데 이 저항에 대한 테스트를 하겠죠. 테스트해서 밀려 내려오면 여기 이제 저항이 이쪽 라인이었다가 여기서 만약 내일 밀려 내려온다면 저항이 여기까지 낮아지게 되는 거고 더 무거운 저항이 쌓이게 되는 거고 만약 여기서 돌파 한창 한다면은 430까지는 일단 가능하겠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제가 박스권으로 제시해드린 수치는 417에서 430인데 오늘 417 돌파 한창 했으니까 430까지는 갈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얘가 저항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430까지는 일단 갈 수 있다. 만약에 내일 저항에서 밀린다 430 뭐 오늘 고점 부근에서 밀린다라고 해서 얘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 있던 이 저항이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겠죠. 머리 위에 무거운 저항이 하나 더 쌓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곧버스 놓고 하면은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곧버스인데 이렇게 딱 보시면은 지금 2040원이라는 기준을 제가 드리고 있죠. 2040원은 매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매집이 가능한 기준이 2040원인 겁니다. 종가.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해보실 분들은,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2200원, 뭐 2230원 정도 돌파 한착 하고 나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돌파했다가 지금 밀린 그림이죠. 아무튼 밀리면서 오늘 결과적으로 2040원 다시 한번 테스트했는데 일단 약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일단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2040원 부근에서 강하게 튀면서 마감이 됐어요. 여기서 내일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다시 한번 2040원 부근의 지지력이 진짜인가를 확인해서 뭐 양봉이 나오거나 상승 마감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제 이 자리가 좀 어떤 의미 있는 단기적인 단기적인 지지력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이 3바닥이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테스트를 해서 그렇게 완성이 된다라면, 그죠? 근데 만약에 내일 무너져서 2040원도 붕괴되고 곡소리 나면 죽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일단 양봉 나왔죠. 일단 오늘 이 가격대에서 뭔가 약한 지지력을 보여줬으니까 내일 한 번 더 이 양봉 자리를 테스트해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더블 양봉 나오면서 어떤 단기적인 지지력을 확보해 준다면 얘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바닥도 가능하다. 그죠? 다중바닥형이 완성되는 걸 수도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어떤 변동성과 옵션의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월물에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2월물 들어가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월물이 특히나 옵션이 더럽게 비싸요. 특히나 비싸. 이거 계속 초반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이 프리미엄이 잘 빠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좀 하락할 때, 시장이 좀 빠졌을 때 변동성 지수가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한 착했었거든요. 고점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높였었거든요. 37까지 변동성 지수가요.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장이 옵션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지수가 더 위쪽으로 더 아래쪽으로 막 강하게 막 어느 한쪽으로 쫙 뽑아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움직임에 좀 제한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옵션 가격의 측면에서 시장을 보자면요. 그래서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좀 아무튼 옵션이 더럽게 비싸기 때문에 당분간 이 옵션 프리미엄을 빼는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엄청난 시세들 막 박스권을 계속 붕괴시키면서 계속 아래쪽으로 쭉쭉쭉쭉쭉 밀려나고 아니면 앞으로 막 계속 막 오버슈팅이 나와서 더 폭등을 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고변동성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이제 여러분들께 좀 힘 빼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큰 법이라서
요즘 기대가 크긴 크죠, 그죠? 요즘에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가면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들 지켜보고 계실 텐데, 목에 힘 딱 주고 지켜보고 계실 텐데, 근데 생각보다 지금 옵션이 움직일 조건들이 좀 안 좋지 않냐.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세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옵션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려보면,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아무튼 하락하면서 옵션 프리미엄이 너무 비쌌으니까, 이때는 하락했으니까 콜 옵션이 좀 죽었고 풋 옵션이 좀 비싸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한 건 뭐다? 오늘 한 거는 결과적으로 풋 옵션을 좀 살짝 밟아준 거다 라고 해석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동안 좀 싸진 콜 옵션을 오늘 다시 살짝 들어주고, 그리고 한동안 또 가격이 비싸진 풋 옵션을 오늘 살짝 눌러주고, 그래서 아무튼 일단 봐야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비싼 옵션들을 밟는 식으로 시장 시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은 오늘의 상승도 의미가 좀 퇴색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콜옵션이 여기서 더 올라버리면, 여기서 지수가 더 올라버리면 콜옵션이 자꾸 비싸지니까, 자꾸 변동성 지수 올라가니까.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오늘 지수가 3% 오를 때 변동성 지수 2.3%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무튼 이 변동성이나 옵션 가격의 측면에서는 조금 오늘 상승의 점수는 좀 낮을 수 있다, 오늘 상승의 신뢰도는 조금 낮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옵션의 측면에서 보면 풋옵션 같은 경우 오늘 일단 아래 꼬리 달고 조금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 해야겠죠, 그죠? 네. 뭐 선물이 고점을 테스트한다라고 한다면은 풋옵션은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3거래일 정도 어떤 지지력을 만들었었고,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지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내일 이런 거를 좀 지켜보면 되겠죠. 솔직히 방향성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오버슈팅도 가능하다고 보고, 아니면 여기서 곧바로 무너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단기적인 방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힘 빼고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딱히 뭐 어떤 큰 기대는 하지 않고요. 아무튼 그래서 주식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선물 환율, 이 달러 선물을 보시면요, 달러 선물을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오늘 그 양봉이 나오고 상승 마감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제 나왔던 음봉을 무효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서요, 여기 보시면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사거래일째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아직도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갭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 갭을 메꾸러 다시 내려오지 않겠냐라는 생각, 아니면 다시 위쪽으로 바로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 이 두 가지 가능성 다 열어놓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의 갭을 확인하러 다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한 번 더 오버슈팅 하거나 고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하러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원화 환율이 다이렉트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곧바로 자빠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근데 일단은 오늘 이 선물의 모양으로 봐서는 환율은 생각보다 약하다, 원화는 생각보다 약해서 다이렉트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열려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일단 한국 시장에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뭐 보시다시피 뭐 수급적인 이야기는 제가 뭐 딱히, 저는 이런 상황에서 수급적인 게 잘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딱히 말씀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평상시하고 전혀 다르게 외국인 선물 수급과 지수가 완전 거꾸로 가고 있고, 하여튼 외국인과 개인의 어떤 역할이 좀 바뀐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수급에 관련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 혹시나 이런 수급에 관련돼서 잘 해석해주는 분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수급에 관련돼서 뭐 평상시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난 거라서. 그래서 아무튼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오늘도 위안화하고 뭐 달러 인덱스하고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좀 잠깐 보고 가자면요, 요즘 중국 잘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강아지가 자꾸 손목을 핥아가지고 간지러워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중국 인민은행의 어떤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이슈를 잘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는 약간 지난번 3거래일 동안 긴축했던 거는, 이 유동성 흡수했던 거는 약간 지나가는 이벤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시 유동성 공급 잘 하고 있고요. 오늘이 2월 2일인데 오늘도 유동성 공급했죠. 이런 모습 나오고 있고, 그리고 15금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다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5금리 보이시죠? 네, 15금리 이렇게 다시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이번 중국발 긴축 관련 이슈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정도를 뭐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거 한번 확인하고 가세요. 이 중국 같은 경우 이번에 설 연휴에 굉장히 오래 쉬니까 이거 일정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길게 쉬고, 홍콩 11일 오전만 하고 12일, 15일 휴장하고, 이런 것 정도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아무튼 달러 인덱스하고 뭐 위안화 환율하고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먼저 좀 볼 건데요. 강아지 좀 더우니까 얘가 좀 더워하는 것 같아서 일단 좀 내려놓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좀 먼저 볼 건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91.14예요. 지금 제가 녹화하는 순간 상당히 좀 높은 수치로 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와는 뭐 하여튼 조금씩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91이죠. 여기가 91입니다. 아무튼 91이라는 자리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뭐 계속 한참 동안 터치를 했던 그런 자리고, 이 자리가 넥라인인데, 전 그래서 어젯밤에 91 부근으로 바싹 갖다 붙이길래 여기 어딘가 밑에서 좀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해서 여기서 밑에서 충분히 매물 소화한 뒤에 넘어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일단 그냥 오늘 어이없게 그냥 양봉 하나로 쑥 넘어가네요. 물론 저는 이거 같은 경우 여러 번 며칠 정도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현재 제가 녹화하는 시간으로해서 달러 인덱스도 추세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뭐 원화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이제 추세 전환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이게 추세 전환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모든 시세는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버슈팅, 투매. 투매에서 추세 전환 끝나서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면 뭐겠어요? 다음번에 오버슈팅 볼 때까지 오른다는 이야기겠죠. 원화도 그래요. 원화도 여기 오버슈팅에서 시작해서 투매까지 나오고 바닥 다지기 끝나고 추세 전환 성공시켜 놨는데, 얘가 추세 전환 성공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오를까? 무시무시한 오버슈팅이 나올 때까지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죠? 참고로 이 환율, 이런 원달러 환율 같은 거는 오버슈팅이 나오면 굉장히 무섭게 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예전에 맨날 하던 이야기인데, 추세 전환이 됐다는 점하고 이제 어떤 시세의 기본적인 원리를 좀 한번 같이 이럴 때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고, 아무튼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추세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로화를 보면은, 그렇죠, 유로화 봐도 비슷한 그림입니다. 유로화는 여기를 넥라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12.0698 뭐 이 정도의 대충 선이 그어졌는데, 동그라미하고 뭐 뒤에 있는 거 다 떼버리고 1.2라고 할게요. 1.2인데 결과적으로 얘 보시면 오늘 밤에 이렇게 보시면 아예 무너뜨린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넥라인을 붕괴시킨 모습이 나오고 있다. 얘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것도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다가 계속 터치 하다가 이걸 음봉으로 붕괴시키고 나서 이런 모습이 나온 거기 때문에 얘도 뭐다? 추세 전환 됐다.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났다. 그죠? 남은 건 뭐다? 그럼 다시 투매를 볼 때까지 하락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유로화도 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붕괴가 되고 있다라는 점. 지금까지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게 약달러와 강한 유로의 조합이었다면은 이게 조합이 이제 깨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점들, 환율이 이런 모습 보이는 것들이나
뭐 변동성 지수의 모습을 보나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은 오늘의 코스피 상승이 좀 신뢰도는 좀 낮지 않겠냐. 한 번 더 좀 내일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이게 결과적으로 작년 3월부터 해서 유로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 딱히 강세를 보일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순전히 유동성 핑계를 갖고 이렇게 오른 건긴 한데 사실 이번에 바이든 당선되면서부터 사실 유로화 꼭지가 나온 거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추가적으로 미국이 부양책 더 쓴다라고 하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또 유로화가 약세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죠? 달러화를 더 많이 찍으면은 달러화가 약해져야 되는데 달러를 더 많이 찍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유로는 다시 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 아무튼 뭐든지 하여튼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전부 지네 마음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좀 하여튼 잡다한 얘기는 그만하고 이게 지금 오늘도 NG를 사실 좀 많이 냈었어요. 지금 보면 그 강아지가 지금 무릎 위에서 내려간 게 제 무릎 위에서 거의 3, 40분 앉아있다 더워서 내려간 건데 몇 번 녹화했다가 그냥 지운 거죠. 그 말실수하고 이래갖고 지웠는데 아무튼 잡다한 얘기들이 좀 길어지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오늘 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도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게 계속 약해야지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보는 건 그러니까 그겁니다. 1월 달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뭐 어떤 지수 고점은 좀 높아지긴 했는데 그 고점을 잘 못 넘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달러나 채권이나 뭐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좀 덜 우호적인 방향들로 그런 거시 지표들이 좀 방향이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오버슈팅 가능성은 조금 좀 물론 가능은 하지만 조금 낮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안 좋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식시장의 상승이 별로 안 좋은 거. 예를 들면 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거 주식시장에 안 좋은 요인이죠. 이게 안 좋은 요인이고 또 그리고 달러가 이렇게 최근에 추세고 추세 전환이 되고 있는 것도 역시 주식시장에 안 좋은 요소입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어떤 이렇게 치솟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죠. 치솟기 시작하고 추세 전환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치솟은 지 얼마 안 됐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 막 추세 전환 초창기고 오른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오르는 게 진짜인지 어쩐지 확인해 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과정 안에서 주식시장이 오버슈팅 주면서 고점을 더 높일지 아니면 고점을 더 못 높일지 뭐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지금 이런 걸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10년물하고 뭐 달러 같은 이런 주식에 안 좋은 요소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이 친구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 이런 과정 안에서 주식시장도 역시 테스트를 하겠죠. 주식시장도 여기가 고점인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시장은 아무튼 어딘가로 나갈 겁니다. 하여튼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그죠? 지금 2021년이 된 지 이제 한 달 이제 지나고 새로운 달이 이제 시작된 지 이틀 지났는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점 큰 흐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뭐 특별히 제가 뭐 지지나 저항 뭐 짚어드릴 만한 거 없죠. 여러분들 이미 뭐 하도 오랫동안 여기서 지속이 됐던 거라 S&P하고 나스닥 뭐 물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기준들 아직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당연히 뭐 특별히 뭔가를 할 만한 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잡고 싶은 종목들 뭐 테슬라라든가 뭐 반도체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숏을 잡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아직 기준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딱히 할 건 없고요.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밤도 뭐 특별히 이렇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좀 약간 횡설수설하다 끝나네요. 맨날. 아무튼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뭐 특별히 할 거 없다. 뭐 지켜보자. 한국 시장은 오늘 상승한 거 요게 약간 신뢰도가 낮을 수도 있으니까 내일 테스트하는 거 지켜보고 판단하자. 내일 고버스가 3바닥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자.
뭐 코스닥 인버스가 뭐 4바닥, 3바닥 만들 수 있을지 확인하자.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